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사형이 구형된 사례입니다. 우리 대통령 뭐 잘못했어? 말도 안 되지. 사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1년 넘게 기다려왔던 순간이죠. 어젯밤 9시 3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계엄 선포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것이라 규정했는데요. 계엄 과정의 절차 무시를 문제 삼으며 계획적인 위헌 행위라 판단했고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선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란죄는 법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가능합니다. 유기징역형이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지금 이렇게 구형을 한 둘 것이고 중에 하나인 거죠. 현재는 저희가 30년 이상 지금 집행을 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처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의 핵심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냐입니다. 특검팀의 사형 구형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유죄이며 국가가 이를 내란이라 공식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던 지난 9일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이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경찰 버스와 경찰 인력들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곳으로 나온 걸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2시간 계엄한 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가? 내란이라는 걸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에도 다치거나 그거 한 사람 있어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 하지만 정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드디어 검사로부터 판결이 나오는 그런 구형일인데 법정 최고형으로 잘 다스려져서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추위 속에 재판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8시 49분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1시간이 훌쩍 넘겼는데요. 현재는 집회 인원 대부분이 해산을 한 상태고 참가자 중 일부만 저기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밤 12시가 넘도록 구형이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13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9일 재판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재판은 40분 앞당겨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이 모두 8명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드카피로 출력을 지금 사정상 많이 못 해와가지고 재판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파일을 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준비하신 분부터. 변호인 측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 다음 순서부터 진행하자는 제안에도 준비 안 됐는데 못 기다린다고 하니 그냥 해야지 못합니까? 구두변호 아닙니까? 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되려 큰 소리를 냅니다. 예.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그거 해왔어요. 성검사님 보면서 합시다. 구두변호 합시다 그러면. 하루 동안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오셨으면.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적인데요. 결국 판사가 한마디 합니다.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증명했습니다. 검사들이 저희들이 뭐 증명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제가 양해를 좀 말씀 구한다고 드렸잖아요.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처럼 알마 없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사들이 나서서 계속 지금 저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특검이 자신들을 핍박했다는 변호인의 하소연. 그들은 재판 중에도 시간 끌기를 이어갔습니다. 역사적인 임무를 통해서 계엄을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내용. 몇백 페이지의 분량의 자료를 천천히 읽어가는데요. 발표한 부분은 재판 구승기 검사입니다.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말이 느리다는 겁니다. 그러자 권 변호사는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됐습니다. 예.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변호인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이른바 침대 재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축구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넘어진 뒤에 오래 누워있는 것을 침대 축구라 부르는데요. 이 시간 끌기 전략을 여기에 빗대서 침대 재판이라 표현한 거죠. 또 한 명씩 돌아가며 변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진희 변호사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권우현 변호사가 하고. 김진희 변호사님, 권우현 변호사님. 또 그 정도 진행하면 되나요? 저도 또 한 곡지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은 또 하시게요? 이렇게 변호인단의 변론 7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을 만나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윤석열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하고 시간 끌기 재판을 했다.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엄중한 재판을 하는데 그렇게 이 법정을 코미디장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모독한 것이에요. 반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변호인단들 입장에서는 재판 공판 기일이 한 번 더 지정되면 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야 맞잖아요. 그 지점으로부터 전후 연기냐 이게 빠른 거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후환이 남지 않을 정도로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판이 미뤄졌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 이후 이하상 변호사의 영상에서 그 의도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어제 사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완수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시간을 확보해서 변론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단 거죠. 한편으론 호소의 메시지였다는 의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윤석열 측이나 그 내란을 같이 했었던 변호인 측은 법률적으로 대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 의도 자체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윤 어게인 세력들에게 나를 계속 지지해달라라는 어떤 유튜브상의 계몽령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 많은 지지는 얻을 수 없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다. 또 하나 논란이 된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구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재판 내내 보여준 태도가 적어도 둘 중에 더 낮은 쪽으로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란 재판 도중 웃거나 조는 것처럼 눈을 오래 감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정상 참작을 받을 만한 태도를 윤석열 피고인이 보여줬느냐 측면에서는 일말의 감형 사유는 없다. 그래서 애써 태어난 척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내려놨다.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 지연된 이유로 직위원 재판부에 단호하지 못한 소송 지휘도 지적됐습니다. 그 말씀 좀 더 막 하실 부분 기회를 오히려 드리려고요, 시간을. 왜냐하면 절차적 만족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변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말 같은데요. 그러나 변호인은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 게 변호인 너 탓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저는 계속 그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토 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태도를 취한 걸까요? 막는다고 하면 집단 퇴정을 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또 이러면 재판이 더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했거나. 하지만 비난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인들이 방어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일축하고 오늘은 반드시 결식공판을 하겠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밖의 분위기에도 변화의 조짐이 간지됩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집회 때마다 많은 인원이 모이며 강한 결집력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9일 법원 앞의 상황은 저희 집회에 인원이 최대한 많아 보이도록 흩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식사도 하러 가신 것 같고 흩어져 계신데요. 실제로 100명도 채 모이지 못했습니다. 내란 혐의 심판의 최종 국면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현장은 차분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추워진 날씨처럼 아무리 식어버린 걸까요? 목소리를 높인다 해도 대한민국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아래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점점 더 그 지지선이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바로 어제 2차 결심 공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 법원 앞엔 여전히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예전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그래가 좀 춥고 좀 빙판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분담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오고 안 오시고 해서 안 오셨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녁 9시 35분경 피고인들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그의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제대로 된 증거도 하나 없이.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뭐 사형 구형이라는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구형 어떻게 해? 무죄지. 석방이지. 우리 대통령 뭐 잘못했어? 말도 안 되지. 한편에선 정반대의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사형이라는 그 구형이 떨어진 거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고나 이럴 때 1심이가 2심 가고 뭐 그럴 때 가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줄어들어도 무기징역까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1심 선고를 판단하겠다 선언했는데요. 2월 안에 선고가 되는 거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사형 구형은 되었는데 법원에서 사형을 실제로 선고할지 여부는 모릅니다. 아직 법원 선고는 남아있는 상태고요. 결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새벽 1심 선고일이 2월 19일 오후 3시로 정해졌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젯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인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재판 선고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번 주에 또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함께 쏠리고 있습니다.